네, 이렇게 김한원 선수 전화 연결에 이어서 아시안컵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수요일에 아시안컵 조추첨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 개최국 호주와 같은 조 A에 편성이 됐죠. 네, 지금 포트 2번을 네. 받아서 네. 대한민국, 그다음에 호주, 오만, 쿠웨이트가 이제 한 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쉽지만은 않은 조지만 네. 또 이렇게 뭐 죽음의 조까지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평가는 무난하다 이런 네.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역시 이제 호주가 개최국이고 네. 유럽식 축구를 하니까 만만치 않은 건 분명하고 쿠웨이트하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쿠웨이트를 만만히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지혜가 좀 심어져 있는 A조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피해가야 된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쿠웨이트하고의 역대 전적이 좀 밀리는데 그게 네. 70년대에 좀 많이 밀렸고 그 이후에 이제 뭐 90년대 들어서는 좀 압도적인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A조, 우리 조 말고도 이제 다른 조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죽음의 B조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B조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네. 사우디아라비아, 어. 중국, 북한이 한 조에 속했어요. 네. 이 조가 조금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고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예전보다 전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북한이 거의 대등한 전력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떤 네. 팀이 올라가도 좀 이상하지 않은 결과죠. 그러니까 이 B조가 죽음의 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C조는 이제 침대의 조인데요. 예, 이란, 아랍에미리트, 네. 카타르, 바레인인데 네. 여기는 이제 한 골 넣으면 네. 경기 끝납니다. 네. 한 골을 넣으면 그대로 경기 끝나고 다들 누워있는. 그런데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C조 같은 경우에도 누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시 이란은 다른 세 팀보다는 전력에서 좀 앞서 있다. 그리고 이란도 잘 눕는다. 그렇기 때문에 C조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끈적끈적한 경기가 아직 펼쳐질 것 네. 같고. 예. 아, 그리고 D조, 네. D조는 이제 일본, 요르단, 이라크, 그리고 2014 AFC 챌린지컵 우승팀이 이제 한 조에 속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AFC 챌린지컵은 이제 아시안컵 바로 밑단계에 있는 팀들이 이제 경기를 펼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유럽으로 치면 유로파 리그 같은 네. 네. 그런 대회죠. 하지만 이제 약간 이제 유로파 리그라고 하기보다는 그렇죠. 약간 약간 하위. 따라하기, 네. 그러니까 하위 떨어지는, 팀들이 펼치는 경기인데 근데 네. 그 누가 올라오든 D조에서는 일본이 가장 강력합니다. 근데 이제 이라크가 얼마만큼의 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네. 관건으로 보면 될 것 관건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이렇게 대진운이 좋아요. 네. 네. 아,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개최국 호주와 같은 조가 된 게 뭐 죽음의 조까지는 아니지만 불운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두 분 입장은 어떠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개최국과 같은 조 편성된 것 자체는 네. 항상 좋지는 못해요. 네. 왜냐면 개최국은 어드밴티지가 어느 정도 따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개최국과 대결을 펼칠 때에는 역시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홍명보 감독이 불운하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호주는 우리가 상대하기에도 전력상으로도 만만치 않고 최근에는 뭐 계속해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양상이긴 하지만 전력도 만만치 않고 여기에 이제 까다로운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호주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앓는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다른 조에 우즈벡, 이란, 일본을 만났어도 네. 다 똑같은 거거든요. 아시안컵에서는 뭐 죽음의 조와 꿀조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홍명보 감독이 지금 본인 스스로 약간 좀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면서 선수들한테 한 번씩 긴장감을 주는 좀 네. 그런 발언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가 유독 아시안컵과는 좀 인연이 많이 없지 않았나 싶은데 스타트가 좋은 만큼 내년 아시안컵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 저희가 아시안컵과는 인연이 좀 없죠. 네, 왜냐면은 없죠. 1회 대회, 2회 대회에서는 우승했습니다. 1956년도, 1960년도니까요. 네. 저희 부모님 태어날 때 한참 우승하고 옛날이죠. 못했네요. 그때 이제 6.25 끝나고 나서 그냥 축구에 집중할 때였죠. 네. 그러면서 이제 네.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준우승만 3차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대회에서는 3위를 차지했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승과는 인연이 없지만 우리가 항상 자처하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맹주는 우리다. 이것을 입증하려면 역시 아시안컵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또는 이제 중동 팀들 중에서는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우승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팀에서 우승을 경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아시안컵을 좀 소중하게 다루면서도 집중적으로 좀 파헤치면서 전력을 좀 투자해서 우승을 네. 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풍토상 아시안컵을 좀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네, 있거든요. 무시해요. 그러니까 뭐 아시안 게임을 오히려 더 쳐주는 경향이 있는데 네. 아시안컵은 무시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꼭 한번 우승을 해서 이제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좀 제대로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